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경제 2회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중앙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구가 뭐 대구 자체라기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그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 사업을 잘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시면 그 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앙 정부에서 여기는 이제 노동부도 있고 이제 행안부도 있고 그다음에 어 예, 기재부, 기획재정부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중앙 부처가 이제 중앙 정부에 속하는데 이제 요 부처들이 주로 정책을 기획을 하면 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행안부 행자부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지만 이 특히 노동부하고 기재부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하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이제 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이제 특정한 사업은 직접 진흥원 차원에서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요거를 지방 정부에 그 사업을 넘깁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방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고 하는 지역의 중간 조직, 지역 중간 지원 조직. 이거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조직을 조직에게 이제 사업을 실제로 넘겨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또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떼보면 지역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결국은 중앙 정부가 하는 사업 예산을 받아서 이 정책 기조를 약간 그대로 갖다가 대행을 해주거나 또는 일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넘겨서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 정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 정부의 역할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지방 정부가 나름대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 차원의 정책의 어떤 그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이제 지방 정부를 통해서 어디로 결국은 대부분 이게 넘어오냐면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상당히 우수하게 훌륭하게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원 정책은 결국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굉장히 잘 시행되기도 하고 또는 뭐 하나만한 의미가 없는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구 보면 사회적 경제 이제 기업 수가 특히 18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거의 한 대구 경우죠. 한 190개, 마을 기업, 협동조합 755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모든 유형에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요거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죠.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하면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 광주에 의해서 세 번째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가 주로 광역시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도시 집중이라고 하는 게 모든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 이제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원들이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소도시나 농촌 지역이 상당히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옆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사회적 경제를 보면 생활과 서비스를 제조하면 소비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두 번째 성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문제점이자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생활 분야 상품이 제조 판매가 82.5% 정도가 된다. 이제 여기 생활 영역, 그러니까 산업 영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 방향은 이쪽으로 좀 더 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쪽은 아직도 굉장히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황이죠. 이게 이제 최근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대구 관련된 지역의 지방 정부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혁신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에 관련된 정책을 그대로 사회적 경제에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보고 그 그린 뉴딜이 적용된 디지털 혁신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게 내용을 보면 목표는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인데 내용을 보면 청년 인턴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 요거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의 단순 노무 사업이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어, 이 기존에 해왔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이게 확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회적 기업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고 하는데 이제 요 부분은 여전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게 사실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창업 이런 쪽하고 또는 어, 소셜 벤처와 관련된 이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특례 보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기업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이제 부분적인 금융 지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창업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아니면 소셜 벤처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큰 틀에서의 금융 지원은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기업들이 느끼기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일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혁신 성장을 구현한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대구시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적 경제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규모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화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협업과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게 같은 얘기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개별 사회적 경제들이 묶여가지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화, 즉 규모화, 대형화라고 하는 방향이 계속
지역 단위에서 얘기가 됐고 브랜드화 그게 이제 대구시의 정책 방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동 협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협업적 규모화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한다. 근데 이제 지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앞으로 지역의 대구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규모화 대형화. 다른 말로 하면 협업과 소셜 프랜차이즈 규모화 대형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쨌든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기존에 했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뭐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사업들이지만 어쨌든 정책 방향에 들어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얘기들이었고 여기 이제 협동조합과 도시 만들기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요건 기존에 했던 내용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랫폼 기반 노동 관련 이렇게 돼 있어서 플랫폼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이미 많이 협동조합화가 특히 대구 지역은 택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퀵배달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진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긴 한데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발굴 육성될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 활성화 추진도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사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큰 틀에서 보면 협동조합 관련 분야는 새로운 정책 내용이 별로 없다. 기존 정책을 그냥 갖다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로서 이제 대구광역시보다는 물론 이제 광역시가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자신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이렇게 뒷받침을 뭐 잘해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지원 정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역량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2021년도입니다. 이것도 추진 전략으로 4대 분야와 18개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정책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정책을 실제로 시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 지원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주로 수행을 해왔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는 건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무언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지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 4대 분야에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역 단위에서 성공 가능한 성공 모델을 발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협업과 프랜차이즈화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지역 단위에서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진 성공적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요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규모화, 대형화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을 발굴하느냐? 그러면 지역 단위에서 어떤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이 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특성과 어떻게 결합시켜 가지고 지역 사회 문제의 해결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 모델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개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커다란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를 전략의 큰 하나의 분야로 설정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센터장님이나 그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모델들이 이제 발굴되고 어떤 서비스, 사회적 경제가 강점을 가지고 지역에서 다른 민간 기업이나 뭐 이런 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식 확산이나 정보 공유는 예전부터 이제 계속 해왔던 거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이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추진 전략 4대 분야에 각각의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필요가 있는 거는 이제 이 모델 발굴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면 중간 지원 조직 이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 지정이나 인증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교육이죠, 주로 아카데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결국 교육과 멘토링, 뭐 협업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일자리 지원도 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정책 사업을 그대로 이제 대행해 주는 거고, 재정 지원이나 컨설팅 사업, 역량요 이런 사업들은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쭉 대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전과 다른 거라고 보기는 힘든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고도화 지원, 판로 확대, 성장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은 쭉 예전에 이제 중요하다게 생각을 하고 해왔던 사업인데, 이 모델 발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아까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래서 이제 특성화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특성화라고 하는 건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사회적 경제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사업 모델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또는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역 단위에서 일정한 모델로 모여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모델, 여기서 모델은 이제 사업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그래서 사회 서비스 분야와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 모델을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돼 있죠.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같은 거를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산시키느냐. 발굴과 확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 단위에서 이제 강조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거버넌스나 뭐 이런 거는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생력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이제 보시면 공공조달이나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결과적으로 아이고, 예.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예. 예. 뒷페이지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 지원 조직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게 잘 되어야만,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개별 사업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로. 근데 이제 이런 개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쭉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여기에서 지역 단위의 특성화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찾아내고 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은 중간 지원 조직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이제 전략에 들어갔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성공을 하면 대구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존을 할 수 있고,
있고 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일단 방향은 잘 잡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21년도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지역 단위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지방 정부와 그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싱크탱크와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이런 정책 지원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해왔던 3년 단위로 지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의 어떤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하고 최근에 얘기되는 2021년도의 지원 정책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큰 틀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이 흘러가고 있고 지역 단위에서는 또 중앙 정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무언가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이어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볼 동영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